과학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세계 8개국 물리학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12살 한국 소년이 손끝 하나로 수십 년간 미해결이던 블랙홀 정보 역설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의 단순한 스케치는 하버드 양자물리학과에서 9개월간 시뮬레이션에도 얻지 못한 해답과 일치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갸웃대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제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물 흐르는 것처럼요.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클레망 발레리, 프랑스 국립과학원 수석 천체물리학자입니다. 양자중력 적외선 파형 해석 모델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노벨상 후보로도 거론된 학자죠. 유럽 과학계에선 중력파의 눈이라 불리며 20년간 최첨단 우주 관측소를 이끌어왔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뼛속까지 과학 중심주의자였어요. 진정한 과학혁명은 오직 서구에서만 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이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최신 연구 논문을 검토하던 그날,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한국과학기술부. 한 초등학생이 블랙홀 내부 구조를 예측했습니다. 코웃음이 절로 나왔죠. 또 하나의 동양식 과대 선전이겠지. 아마도 과학자 부모를 둔 아이가 우연히 그린 그림을 과장했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히 36시간 후 유럽 우주국 수석 과학자 앙드레 장센이 심각한 표정으로 제 연구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어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클레망, 그 한국 소년 얘기 들었나? 미국 정부가 극비리에 진행 중인 특수추진 로켓 결함을 정확히 지적했어. 특정 합금의 양자레벨 결함까지 찾아냈다네. 앙드레는 암호화된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는 아이가 그린 단순한 스케치와 나사의 최첨단 로켓 단면도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두 이미지를 비교하자 전율이 느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더구나 이 로켓 설계는 미국 정부 최고 기밀이었습니다. 국방부 수준의 보안 인증 없이는 접근조차 불가능한 정보였죠. 이런 게 가능하다고? 이 아이, 도대체 누굴까? 앙드레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강원도의 작은 시골 초등학생이야. 이름은 이도윤. 과학자 집안도 아니라네. 잠시 현기증이 느껴졌습니다. 제 과학적 신념 체계가 흔들렸어요. 어떻게 세계 최고 물리학자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양자역학의 신비를 한국의 시골 아이가 꿰뚫어 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인류 과학사를 뒤바꿀 만한 혁명적 사건이 벌어지고 있음을 직감했죠.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이미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세계 최첨단 시설에 압도되었죠. 서울도 아닌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내내 의구심이 떠나지 않았어요.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백운초등학교는 전교생 42명의 소박한 학교였습니다. 문명의 중심에서 벗어난 이곳에서 어떻게 블랙홀 구조를 해석한다는 말입니까?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 도착한 학교는 현대적 연구소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낡은 건물, 작은 운동장, 그리고 뒤편으로 펼쳐진 울창한 소나무 숲. 마지막 기대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자 검정 체육복을 입고 책상 위에 누워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마른 체구의 소년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도윤, 12세. 첫마디가 충격적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네요. 거기 에펠탑 근처 중력장 왜곡이 좀 심한데 안 불편하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파리 에펠탑 주변의 미세한 중력 이상 현상은 극비 연구 중인 현상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정보였죠. 도윤은 마치 날씨 이야기하듯 담담하게 말했어요. 제 눈에는 보여요. 중력선이 에펠탑 주변에서 살짝 휘어지는 게. 미술실로 안내받았을 때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한쪽 벽에 전시된 수십 장의 그림 중 하나가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나사가 극비리에 개발 중인 2025년형 추진로켓 단면도와 정확히 일치했고 심지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결함까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림 밑에는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이 부분을 바꾸면 터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다치면 슬플 것 같아서요. 한쪽에서는 도윤의 부모님이 수줍게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지역 우체국 직원,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평범한 분들이었어요. 저희도 도윤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5살 때부터 이상한 그림을 그렸는데 처음엔 그냥 아이 상상력이라고만 생각했죠.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튿날 아침, 좁은 시골 학교는 국내외 취재진과 과학자들로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카이스트와 서울대에서 파견된 연구진들, 갑자기 한국을 방문한 미국과 유럽의 석학들, 그리고 긴장된 표정의 정부 관계자들까지. 작은 교실은 순식간에 세계적인 과학 포럼으로 변했죠. 도윤은 모든 관심과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놀랍도록 차분했어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칠판으로 걸어가 양자 얽힘과 중력장을 연결하는 5차원 좌표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판이 금세 수식으로 가득 찼죠. 여기 보이는 선들이 서로 꼬여있는 부분, 이건 양자와 중력이 만나는 곳이에요. 그냥 물이 흘러내리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걸 수학으로 풀려고 하면 어려운데 그냥 보이는 대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도윤의 설명은 초등학생 말투였어요. 그런데 칠판에 그려진 수식은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을 뛰어넘는 혁명적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고 물리학자들도 일부는 이해할 수 없었죠. 저도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초등학생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뒤쪽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와 함께 프랑스의 최고 중력파학자 에릭 레노 박사가 벌떡 일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건 완전한 사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런 걸 어떻게 초등학생이 알아? 누가 조작한 거겠지. 한국이 국가적으로 꾸민 쇼에 우리가 속고 있다고. 에릭은 동료 학자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이건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이가 저런 지식을 가진다는 건 분명 누군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어요.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구 과학자들의 일부가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의심의 눈초리가 한국 측을 향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도윤이 조용히 에릭의 앞으로 걸어갔어요. 아이의 표정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흰 보드에 한 줄의 수식을 쓰더니 도윤이 말했죠. 박사님 논문엔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빠졌어요. 그래서 계산이 계속 안 맞았던 거예요. 저는 이 수식을 지금 처음 봤는데 틀린 부분이 한눈에 보여요. 에릭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수식은 그가 30년간 연구해온 핵심 이론으로 지난달에야 발표된 최신 논문이었어요. 더구나 그 오류는 아무도 지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죠. 도윤의 지적은 완벽히 정확했습니다. 에릭은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고 회의장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에 있던 MIT 교수가 일어나 외쳤습니다. 이 아이는 진짜야. 우리가 30년간 풀지 못한 문제를 풀어냈어. 전 세계 과학자들의 눈앞에서 대한민국의 12살 소년이 현대 물리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어요. 과학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그것도 작은 대한민국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을. 3일 뒤 서울대 물리학과 대강당에서는 국제적인 검증을 위한 비공개 우주정보 재현 실험이 진행됐습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인도 등 세계 각국의 석학들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했어요. 실험 대상은 인류가 아직 제대로 관측하지 못한 은하계 외곽의 XG918 항성계였죠.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으로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미지의 영역이었습니다. 현장에는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생중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단상에 오른 한국과학기술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학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역사적 순간이 될 것입니다. 도윤 학생이 보는 우주의 모습과 실제 관측 데이터를 비교하겠습니다. 도윤은 강당 중앙에 마련된 작은 책상에 앉았어요. 전 세계 수억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는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행자의 신호와 함께 도윤은 눈을 감았고 15분간 묵묵히 앉아 있었죠.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자마자 도윤은 천천히 종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마치 눈앞에 보이는 풍경을 스케치하듯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머릿속에 별이 보여요. 정말 크고 밝은데 주변에 이상한 선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자기장이고
이건 중성자들이 춤추는 모양이에요. 여기 블랙홀이 숨어 있는데 아주 작지만 강해요. 도윤의 그림은 단순해 보였지만 과학자들은 그 안에 숨겨진 복잡한 패턴을 알아봤어요. 이틀 뒤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실측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전 세계가 숨죽인 가운데 비교 분석이 이루어졌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윤의 그림과 실제 관측 데이터가 96.4% 일치했어요. 그것도 인류가 한 번도 관측한 적 없는 우주의 영역에서요. 더 놀라운 것은 도윤이 그린 작은 블랙홀의 존재가 실제로 확인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초소형 블랙홀이었죠. 그 순간 미국, 프랑스, 일본, 독일 대표단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보냈어요. CNN은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국의 소년이 우주의 지도를 다시 그렸다. 저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30년 제가 쏟아부은 연구가 이 아이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서구 과학의 오만함이 한국의 12살 소년 앞에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과학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바로 대한민국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대병원 뇌인지센터에서는 도윤의 뇌파를 24시간 측정하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공동으로 최첨단 뇌파 측정 장비를 개발했고 세계 각국의 뇌과학자들이 연구팀에 합류했죠. 저도 주저없이 그 팀에 참여했어요. 일주일간의 집중 연구 끝에 놀라운 뇌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도윤의 뇌에서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관측된 적 없는 양자간 공명 파형이 발견되었어요. 이 파형은 일반적인 뇌파와 달리 양자 레벨에서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을 포착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도윤의 뇌가 우주와 직접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뇌는 양자 레벨에서 우주의 신호를 직접 수신하는 안테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구 책임자 김현우 교수의 발표에 전 세계 과학계가 충격에 빠졌어요. 과학자들은 도윤을 지구 최초의 양자 안테나 인간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타임지는 도윤의 얼굴을 표지에 실으며 우주를 보는 소년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를 실었죠. 세계 최고 연구소들이 앞다투어 한국으로 연구 거점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세계적 관심과 흥분 속에서도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다른 점이었습니다. 도윤은 매일 오후 4시가 되면 어떤 중요한 실험 중에도 꼭 집에 가려 했어요. 오늘은 엄마가 된장찌개 끓이신대요. 꼭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내일 또 올게요. 도윤은 평범한 초등학생처럼 가방을 메고 뛰어나갔어요. 과학자들은 당황했지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번쩍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를 만든 건 특별한 뇌가 아니라 한국의 가정과 문화였던 거죠. 연구를 위해 도윤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도윤의 부모님은 아들의 비범함에 전혀 들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이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일상을 지켜주려 애쓰고 계셨죠. 밥상에는 정갈한 한식이 차려져 있었고 가족은 함께 식사하며 하루 일과를 나누었어요. TV도 컴퓨터 게임도 없었습니다. 대신 책장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가득했죠. 도윤의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도윤이가 건강하고 바른 아이로 자라길 바랄 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좋은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그 순간 서구 교육의 한계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지식과 성취만을 추구했지만 한국의 부모들은 인성과 균형을 먼저 생각했어요. 아이가 밥을 제때 먹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책을 읽고 자연을 탐험하는 것. 그것이 이 비범한 두뇌를 지켜준 힘이었던 겁니다. 서구의 영재 교육이 놓치고 있던 핵심이었죠. 대한민국의 부모들이 지켜온 그 균형 잡힌 교육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두뇌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첨단 과학의 혁명은 가장 전통적인 가정교육에서 탄생했던 것입니다. 도윤의 능력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곧 심각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CIA와 중국 정보기관이 동시에 도윤에게 비밀리에 접촉을 시도했어요. 러시아와 이스라엘 정보기관도 한국에 특수요원을 파견했다는 정보가 입수됐죠. 그들은 모두 도윤의 능력을 국가 안보와 우주 군사화에 활용하길 원했습니다. 상황은 심각했어요. 한 아이를 둘러싼 국제적 정보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세계 각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협력을 요청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천문학적인 연구 지원금과 특혜를 제안하는 국가도 있었어요. 위기 속에서 한국 정부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 세계 언론과 과학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언했죠. 이 아이는 한국이 길러낸 인류의 자산입니다. 우리는 도윤 학생의 능력을 어떤 국가나 기관도 독점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대신 인류 공동의 미래를 위해 보호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인류 공동 지식 공유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도윤의 통찰을 바탕으로 얻어진 모든 과학적 발견은 특허나 저작권 없이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이었죠. 그 대신 각국은 도윤과 그의 가족을 어떤 압력이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협약에 서명해야 했습니다. 한국의 이 담대한 결정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대에 작은 나라 한국이 보여준 이 놀라운 비전은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가능성을 제시했죠. 결국 전 세계 42개국은 유엔에 공동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지구 공통 과학보호 협약 GPSA를 발효시키자는 내용이었어요. 이 협약은 도윤과 같은 특별한 과학적 인재를 특정 국가나 기관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의 국경을 넘어선 협력이 공식화된 순간이었죠. 유엔 사무총장은 한국이 인류에게 준 가장 값진 선물이라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청와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장에서 도윤은 직접 마이크 앞에 섰어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아이는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 그냥 친구들이랑 축구하고 미술 시간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지구도 도와줄게요. 제가 보는 것들이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쁠 거예요. 우주는 정말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순수한 말에 회견장은 잠시 숙연해졌어요.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이어졌죠. 저는 그때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였어요. 기술이 아닌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성적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화려한 성취보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하는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두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회견 이후 세계 각국은 도윤의 발견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 주도의 협력에 합류했어요. 몇몇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도윤을 자국으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 앞에 결국 물러섰습니다. 도윤의 안전을 위해 정선 지역에는 특별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어요. 지구 최고의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된 결과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전 세계 언론은 한국의 기적을 연일 보도했습니다. 한국 과학 강국을 넘어 인류의 등대가 되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세계 과학의 지도를 다시 그리다. 한국식 교육과 가정의 힘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 등의 헤드라인이 연일 국제 뉴스를 장식했어요. 대한민국은 단숨에 세계 과학의 중심국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런 기적을 만들어냈는지를요. 그것은 바로 사람을 중심에 둔 문화였어요. 기술이 아닌 인간을 먼저 생각하는 문화, 성적보다 인성을 중시하는 교육, 화려한 성취보다 가족과의 저녁 식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 그리고 개인의 영광보다 공동체의 선을 우선시하는 오랜 전통이었습니다. 이런 가치관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범한 두뇌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회견 이후 세계 각국은 도윤의 발견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마저 한국 주도의 협력에 합류했어요. 몇몇 정보기관들은 여전히 도윤을 자국으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국제사회의 압력과 한국 정부의 단호한 태도 앞에 결국 물러섰습니다. 도윤의 안전을 위해 정선 지역에는 특별 보안 시스템이 구축되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로운 지역이 되었어요.
지구 최고의 인재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하나가 된 결과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과학기술이 전쟁이 아닌 평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죠. 그 후 정선에 설립된 연구소 이름은 도윤이 직접 지었습니다. 프로젝트 하나. 과학, 감정, 사람, 세계가 모두 하나라는 의미였죠. 저는 즉시 프랑스 국립과학원을 사직하고 이 프로젝트의 공동 책임자로 한국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연구소는 전통 한옥과 첨단 연구시설이 조화를 이룬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흙 운동장을 중심으로 펼쳐진 한옥 건물들, 그 안에 세계 최첨단 양자 컴퓨터와 관측 장비가 설치되었죠. 이곳에서는 물리학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음악, 예술, 철학, 심지어 요리까지 모든 분야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어요. 전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과 그 가족들이 속속 정선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사물놀이를 배우고 유럽의 석학들이 김장을 담그는 광경은 이제 일상이 되었죠. 세계 유수의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백운초등학교에 전학 오면서 이 작은 시골 학교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기관으로 변모했습니다. 도윤의 통찰을 바탕으로 한 과학혁명은 빠르게 인류의 삶을 변화시켰어요. 나사, 유럽우주국, 중국 항공우주국 등 세계 주요 우주기관들은 도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우주선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인류 최초로 광속의 10%에 도달하는 추진 시스템이 개발되었죠. 화성 탐사는 기존 9개월에서 단 2주로 단축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도윤이 설명한 양자간 공명 원리를 응용한 신개념 에너지원이 개발된 것이었어요. 이 기술은 무한에 가까운 청정 에너지를 제공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단숨에 해결되었죠. 지구온난화의 주범이던 화석 연료의 시대가 막을 내렸어요. 의학 분야에서도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도윤이 제시한 세포 양자 구조를 바탕으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신약이 개발되었어요. 인류를 수천 년간 괴롭혀온 난치병들이 하나둘 정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소 개소식에서 나사 부국장은 이렇게 선언했어요. 오늘부터 한국이 인류 과학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우주를 새롭게 보게 된 건 MIT도 케임브리지도 막스 플랑크 연구소도 아닌 강원도 정선의 작은 초등학교였습니다. 지난 수백 년간 서구가 이끌어온 과학의 시대는 막을 내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과학의 지도를 그리는 것은 대한민국입니다. 인류를 대표해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그의 연설은 전 세계로 생중계되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깊은 감동과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과학기술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나라가 된 것이죠. 저는 그날 밤 연구소 뒤편 언덕에 올라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위대한 혁명은 항상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대한민국은 국토는 작지만 그 가슴에 품은 꿈은 우주보다 넓었습니다. 도윤은 그저 달리 보았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다른 시선이 인류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도윤은 여전히 백운초 5학년 2반에 다닙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 그의 담임 선생님과 협력해 특별 교육과정을 만들었지만 도윤은 여전히 친구들과 축구를 하고 급식을 먹죠. 이제 백운초등학교는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의 영재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했고 하버드와 옥스퍼드의 교수들이 이 작은 초등학교의 교육 방식을 연구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도윤의 통찰로 개발된 기술들은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양자통신이 실현되어 지구 어디서나 지연 없는 통신이 가능해졌죠. 새로운 에너지원의 발견으로 전 세계 에너지 위기가 해소되었습니다. 도윤 방정식을 바탕으로 개발된 신소재는 기존 강철보다 100배 가볍고 1000배 강한 특성을 가졌어요. 이 소재로 만들어진 우주 엘리베이터가 현재 건설 중이며 2027년이면 달 기지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기술의 특허가 한국 정부와 UN 공동 명의로 등록되어 인류 공동의 자산이 되었다는 점이에요. 한국이 주도한 지구 공통 과학 이니셔티브는 과학기술이 소수 강대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세웠습니다. 도윤의 집 거실 한쪽 벽엔 여전히 그의 그림들이 걸려 있어요. 저녁엔 엄마가 만든 고등어 조림을 먹고 가끔은 저와 함께 별을 보러 뒷산에 올라갑니다.
하지만 이제 도윤이 그리는 그림은 단순한 추상화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지도입니다. 도윤이 그린 우주 지도를 바탕으로 인류 최초의 항성간 탐사선 세종 1호가 알파 센타우리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4.3광년의 거리를 15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혁명적 추진체를 장착한 이 우주선은 대한민국의 기술력으로 만들어졌어요. 발사 장면은 전 세계 200개국에 생중계되었고 발사 카운트다운은 한국어로 진행되었습니다. 3, 2, 1 발사. 그 순간 대한민국은 우주 탐사의 선두주자로 우뚝 섰어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곳 정선에는 제가 유럽에서 느끼지 못했던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과학과 인간성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자연과의 공존.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정신이었죠. 과학기술의 중심이 서구에서 동양으로, 특히 대한민국으로 이동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인간과 자연과 우주를 하나로 보는 동양의 지혜가 마침내 빛을 발한 것이었죠. 서구 과학이 분석과 분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한국의 새로운 과학은 통합과 조화를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아이, 도윤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천재 소년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를 지켜낸 한나라, 그 아이의 부모, 그리고 그가 자라날 수 있도록 믿고 기다려준 학교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과학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믿는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단순한 과학 강국을 넘어 인류의 미래를 이끄는 등대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 가족 문화, 공동체 정신은 세계 각국이 벤치마킹하는 모델이 되었어요. 서울대학교는 세계 대학 순위 1위에 올랐고 한국어는 과학계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중 30%가 한국인이거나 한국에서 연구한 과학자들로 채워졌죠. 어느 날 도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왜 여기 남기로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죠. 우주의 비밀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배우고 싶어서란다. 바로 한국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온 삶의 지혜를. 도윤은 웃으며 말했어요. 선생님, 우주는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건 그걸 함께 보는 거예요. 혼자 보면 그냥 별인데 다 같이 보면 우주가 되는 거죠. 그 말에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게 된 것은 단순히 도윤이라는 천재가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 천재를 발견하고 믿고 키워낸 위대한 문화와 전통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토는 작지만 그 정신은 위대합니다. 5천년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외침과 시련을 이겨낸 민족 의자력이 오늘날 인류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 강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아들, 딸, 손주들 중에 도윤처럼 특별한 시선을 가진 아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최첨단 장비가 아니라 한국인만의 따뜻한 믿음과 인내일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이 언젠가 우주를 바꿀지도 모르니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여정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의 특별한 눈을 통해 인류의 미래를 바꾼 나라, 대한민국. 우리는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